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사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훈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5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종사자는 총 107명으로서 이중 관내 주소지가 있는 종사자는 70명입니다. 앞으로도 전입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동료 통해 종사자들이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조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화교육은 2019년부터 개설하여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수화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준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전수조사 및 직업활동 지원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1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부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목욕비 지원 시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목욕비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하여 문면 공문을 시사했으며 목욕권 배부 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에 대한 시설 업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입소자 개별 확인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수화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장애인 보호자업장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부동처리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15쪽 진안군 자원부센터장 임기 규정 개선 사항도 간단한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16쪽 형평성 있는 보훈단체 사무장 급여 책정에 관한 개선 사항입니다. 3개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보훈단체별 사무장 업무에 따라 형평성 있게 급여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 준수에 관한 개선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별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르고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활성화 노력 및 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사업단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과, 제빵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자활센터 사업단별 담당 팀장제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분기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보호장 민간 위탁 동의안 의회 보고 누락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21쪽 수화교육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도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22쪽 사회약자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관련 대안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신도 기준에 대한 사항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으로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24쪽 중증장애 가족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토록 개선에 대한 사항도 이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정책 수립 기준 제정 및 세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도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군정진흥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및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대상 자격증 및 다양한 취업 정책을 적극 공부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을 이론화하고 카드 통합하는 방식을 운영 방법의 개선 사항에 대한 관한 사항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과 목욕비 지원 및 이민용권 지급 등에 관한 통합카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각 사업의 지원 자격과 적용의 지역 등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별 관리부서가 달라 통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카드 통합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장기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10여 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인 유형별로 5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안군 자원봉사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5분 자유발행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과 능력 개발을 돕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전문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바리스타 및 경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3회 추가하여 주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발달장애 아동 돌봄센터 외곽 보수 요구입니다. 돌봄센터 지붕 마감재는 2004년도 건축 시 설치된 후 현재까지 변형이나 탈락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후 보수가 필요시 무한토록 하겠으며 빗물 배관, 방범 CCTV 등은 2023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하여 안전한 돌봄센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추진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지역 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조례안 제정 후 2019년 진안군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지역 조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0개면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를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안읍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진안군 발달장애 지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발달장애 대상으로 3종류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조 진안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계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쪽에 목욕비 지원 시 주민요양시설 입주자 중복지급 방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이유규 의원이 통합카드도 이야기했는데 네네.
사실 통화카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목욕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목욕통하고만 연계해서 일회 사용 시에 6천 원만 딱 한정되면 특별히 이게 뭐 카드 체크기를 더 설치한다든가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또 일일이 그 이장님들 통해서 그 목욕권을 또 나눠주는 그런 또 그런 일도 더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우리 뭐 농민 카드라 농민 뭐 그런 카드 같이 1년에 딱 얼마 측정해가지고 한 번 사용할 때 6천 원 이상은 안 되게끔 목욕탕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의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그 목욕탕하고 지난장 목욕탕 협의해서 우리가 명단을 비수고 사인을 받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 방안을 한번 목욕탕하고 협의해서 목욕탕은 되니까 우리 지난 얼마 해당되니까요. 예.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적극 한번 협의하고 한번 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시설에 시설이라 중복지급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예. 어차피 지난 목욕탕을 운영하니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네. 사회복지 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 준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각종 단체에서 지원은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3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5년 근무하신 분도 네. 있고 이러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나 네. 한 3년에서 5년 근무하나 네. 인건비가 똑같다. 옆에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또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네네. 한 10년 근무해도 이제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다든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형 말하듯이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그 단체별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장애단체 회장들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는 것보다 회장들하고 그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장애인 단체 회장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행정사마 끝나면 보훈단체 회장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쉽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또 틀린데요. 어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봉급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군에서 이제 군비도 신수하게 지원을 하는 데는 그 보조금이 때문에 또 형평성이 있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라 어디서 주냐에 따라서 봉급이 세고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상하게 말이 안 개선해도록 단체 회장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통장에다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2만 해당되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어떤 목욕비로 쓰라는 건데 통장에 돈을 두면은 다른 데이기 때문에 목적 외회가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욕 안 해도 다 수당으로 되니까 그런 쪽에서 그 부분은 또 어떤 또 선거법에도 뭐냐면 어떤 목욕비로 쓰라는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현금으로 줘버리면은 이 사람이 목욕비 외로 써버리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국 하는 거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7,000원인가 올랐잖아요. 네. 협당 몇 장도 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면 딱 한 번에 거기에 목탕하고 이야기 되면 한 번에 6,000원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갖는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네. 그런 이제 제 말씀은 카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만들면 그 비용 세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감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측면에서 네. 그런 것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그러면 좋은 네. 과장님 타면에 이용권 가지고 읍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 얼마 해당됩니다. 아니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천에서 네. 뭐 지나가 나가서 하면 해야 되겠다면 가능한 거예요? 면에는 이용권 가지고 아니 면에는 다 있습니다. 면에는 목욕비가 지원 안 되고 면에서는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 얼마
그 곳만 이용하는 거네. 예, 지나는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목욕탕을 카드 아니더라도 된 어떤 우리만의 그 예를 들어 용단에서 주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 우리 그 주천 지난해 주민이 주천 가서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천 주민이 우리 그 지난 목욕탕 올 때는 7,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네. 면끼리는 가능하고요. 몇 개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네. 우리 그 실가소에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목욕비 지원 금액을 일부 상향을 했습니다. 네. 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랑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네.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독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목욕탕을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의 그 지원금을 네.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실은 일부 우리 지난 그 국민들께서 목욕탕에 대해서 어떠한 좀 그 개선 사항이라든지 좀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그 목욕 하는 이용 오신 분들이 우리 지금 진안장이 목욕탕을 이용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개선사항,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6,0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 1,000원만 이렇게 주민이 1,000원만 내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특별한 노력 없이 이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 사업자가 좀 소홀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혹시나. 근데 이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목욕비는 어떤 그 물가 심의가 있었고 그런 생활 물가는 이렇게 함부로 못 올려요. 아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준다고 막 그 목욕비를 막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희도 이제 한번 목욕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저희는 그것은 아까 청취를 못했습니다. 몇 분 이상 통해서 한번 알아봐고 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많다 보니까 실은 그렇죠. 지역 내에서도 경쟁이 있어서 네. 그 경로자 우대, 네. 뭐 군인 할인, 네. 뭐 여성 할인 등으로 네. 실은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지역은 군에서 실은 일괄적으로 특정 인원수만큼의 비용을 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자료에 의하면 네. 1년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네. 저희가 지금 일부 진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네. 지금 소요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네. 주변에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네. 시설이 네. 너무 좀 열악하다, 네. 좁다, 네. 그리고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쿠폰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거스름 돈을 안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네. 어차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그 금액이 있으니까 향후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영 목욕탕을 진안에서도 한번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쿠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그때는 군에서 직영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실은 이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현대화 시스템으로 맞춰서 규모라든지 지금 실은 가장 본 의원도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목욕탕이었어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시설이 그러니까 실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고령화 인구가 많이 되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목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복지시설이 할 때 거기다가 약간 그 목욕탕을 한번 같이 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제3국 농공단지 있잖아요. 복지시설 우리 근로자 복지시설로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목욕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뭐 어떤 단체 뭐 그런 그 시설이 들을 때 거기다가 이제 목욕탕을 넣으면은 어차피 이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우리 농공단지 내 네. 직원들 다복합 시설로 네. 해서 그 안에 이제 국민들의 영혼에 따라 네. 목욕탕 시설이 들어오는데 네. 실은 좀 협소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은 좀 이렇게 수용은 될 수는 있어도 네. 거리라든지 네. 접근성 부분에서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런 시설에 덧붙여서 하려고 하기보다 군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좀 어르신들이 목욕이나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좀 제대로 된 목욕탕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그렇게 이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르러 말씀처럼 네. 지난해도 작은 목욕탕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일반인 대상으로 말고 몇 단위 같이 네. 예를 들어 65세 이상들 네. 그분들만 해서 작은 목욕탕 하나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뭐 지난장이 있어서 안 됐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루라고 말씀드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지난해도 몇 단위 같이 작은 목욕탕 하나 65세 이상들만 대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말씀은 진짜 공감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소재지권에 목욕탕 있는 데는 특별하게 많은 데는 상관없는데 한두 개 있는 데는 작은 목욕탕을 못 쳐도 그냥 상대성이 있어갖고 왜냐면 그 사람도 이렇게 겨우겨우 뭐 버티는데 행정적인 목욕탕이 생겨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라는 것밖에 안 되면 그런 읍단위의 목욕탕 있는 데가 거의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장기들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과장님, 네. 저희 행정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네. 답변도 전 충분히 수긍은 하지만 네. 저희는 국민들의 복지를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실은 잘못된 저희가 알겠습니다. 접근인 것 예를 같습니다. 들어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불만족 혹시 서비스 만족도 그런 조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실은 지금 목욕탕에 대한 좀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네. 이 돈을 쓰려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작은 목욕탕을 지나는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가 아니면 두 개를 짓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장도.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아마 가서 지금 지난 목욕탕 거기 전후 우리가 지원해주기 전하고 지원된 뒤로의 수입을 보면 아마 현격한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그마한 시설 가지고 우리 지난 인구가 절대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일단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네. 면에서 보면 네. 담당자가 이렇게 바뀔 때나 기준이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사회복지사 직원에 따라서 이제 선정 기준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이제 기준이 아니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자
적극 행정이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는 거고, 아니면은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담당자 재량권이 사람이 담당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까 그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제 그 지금 전 직원들은 진짜 열심히 발굴하고, 어떤 분은 이제 신청지로 이렇게 와오면은 내가 모르니까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크게 변동했습니다. 어떤 담당자의 그런 의지에서 적극적인 그런 기준이지, 법적인 기준은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잘 발굴해서 소외가 안 되면 다행인데, 이제 혹시 소외되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그 우려 섞인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뭐 담당자 그 은면에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회의를 할 때 네. 그런 기준을 이렇게 정확히 제시해서 네.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네.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 발언이나 해서 서너 군데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5쪽, 30쪽, 35쪽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의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좀 수치상이 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면 군 의원이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발달장애인 292명으로 보는데 계속 289명으로 와 있고, 그게 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현황은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달 재활 서비스 반 18세 미만이 추진 상황에는 21명,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4명, 그래서 3명이 이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정확히 현황이 좀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 통합 차원에서 도에서도 관리를 하죠. 시군 네. 발달 장애인을 도에서 네. 우리 지난도 거기에 도에 맞춰서 그 개인별 그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개인별이나 연령과 유형별로 우리 그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이렇게 뭐 생활비도 그런 개인한테 돈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우리 복지 그런 쪽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돌봄 그런 쪽으로 가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그렇게 해서 네. 각 시군에 협조해야 하는데 네. 그 시행되는 비율이 네. 3.9%가 밖에 안 돼요. 우리 대상자 전체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진화는 네. 선제적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많지 않으니까 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네. 세부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수어 통역에 관련해서 네. 한번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우리 진안에서도 그 수어 프로그램을 해서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좀 그 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네.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네.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여러 행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실은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네. 우리 관내에 그 정원이 몇 명이 기준입니까? 지금 관내 정원은 지금 3명이고요. 네. 지금 계속 한 분 하다가 11월 달에 한 분이 더 왔습니다. 그럼 지금 총 2분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여름부터 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한 분이 계속. 네,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을 너무 하는 게 너무 좀 네. 애처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은 우리 사회의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장에서 지금 수어 통역을 네.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11월에 맞습니다. 인원은 충원이 됐고 네. 그러면 실은 정원은 3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분도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다음은 26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 이 제공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지난번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저소득층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뭐냐면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우제 네. 이렇게 보면 네. 예, 차세대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 행복 이음 개통돼 있죠. 네. 우리 행복 이음 시스템. 네. 그 혹시 뭐 우리 지난해에서는 운영하는데 뭐 문제점이 없나요? 8월부터 계속 그 은행 그 정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에 장애수당이라 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라도 그때 월요일 날까지 하고 그 급여 같은 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 군은 사전에 대비를 해갖고 좀 특별한 문제금 약간 미비하게는 한국권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대처를 그 부분은 제가 그 간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팀장님이랑 잘 해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지적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잡혀 안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한두 명이 하더라도 예, 접기에 예. 수급이 안 되면 네. 그게 있어서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네. 정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뒤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지난 국내에는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가 몇 세부터 몇 세로 되어 있나요? 혹시 20세부터 사실은 이 농업인 생생카드가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여기 지금 27쪽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성 농업인 그 생생카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관이 좀 다른 데라서 제가 아니, 다음 괜찮습니다. 주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모험단체들이 돈에관 권리를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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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그 부지라든가 네, 네.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그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계속 반납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네, 이번에도 보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대처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훈단체는 지금 저희가 올해 그 익산에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장으로 발령 나서 한번 보훈단체를 쭉 돌아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3개 단체 있고 6.25 참전동호회 또 고엽제 그다음 이제 모금훈장인가 쭉 돌아보니까 다 외곽에 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실도 않는데 그에 맞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보다는 어떤 다른 데 다른데 그 뿔뿔이 해져 있고 6.25 참전동에 그 가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계획을 짰는데 좀 약간
안 됐는데 올해는 제가 그 보훈단체랑 그 협의를 물어보니까 국민자치센터 이렇게 있잖아, 주차장 조그만 구간에 왜 그쪽으로 한번 그분들이 왜 그쪽으로 하냐니까 노인회관도 있고 옆에 또 실버 그 일자리랑 왜냐면 선택과 집중으로 그분들이 다 지금 보훈 그 회원들은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같이 보였어야지 어떤 외곽으로 떨어지면 또 불편한 그런 있어가지고 지금 잠재적으로는 그쪽으로 정하고 있고요. 보훈회관 건립했다는 자 지금 보훈차가 이제 보훈부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보훈회관에 지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그 기본 계획을 짜고 내년부터 해갖고 이제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은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네. 사실은 그 건축물 짓는 거에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민감하고 사실은 본 의원도 네.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그 옆에 이제 그 주차장 거기다가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네. 그것마저 들어서면 더 어쨌든 주차장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분들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미룰 수만도 없고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들으니까 그 국비 지원이 또 더 이상 이제 미루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조심스럽게 한번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는 좀 될 수 있으면 넓은 데 가서 네. 좀 했으면 싶은데 네, 그 부분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드리기가 그런데 앞으로 또 경찰서도 다른 데도 또 이전하고 그러다 보면 공간 짓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 센터도 기능 보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2층에 사용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자원봉사도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할 수 있어갖고 이게 일거 양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또 경찰서도 이전하면은 약간 주차 공간도 좀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다 나이 드신 분이 한 9년 정도나 8년 정도나 그 정도로 주차 공간을 만 하면은 건물을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외곽을 알아보라 작년에도 외곽을 했다가 없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 외곽 하는 것보다 아까 노인회관도 있고 좀 선택과 집중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한 검토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도 또 소통 협의를 해서 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루라 의원님. 네, 그 손동규 의원님의 네. 그 발언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실은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을 하면서 네.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네.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바램을 네. 저희 군에서도 하나의 네. 좀 수건 사업으로 네.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로 네. 좀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8대 때 주차장 문제로 실은 이 그 건이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실은 위치는 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앞에 노인회관도 있고 네. 또 그 이제 옆쪽으로 네. 일자리 센터까지 네. 지금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앞쪽에 지금 실은 그 일반 그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 진짜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지를 좀 확보하는 것도 네. 좀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명각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가수 현숙이 기증한 이동국 의사 있죠? 네, 예, 그게 우리 사진축 가수관인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 과입니다. 예, 그게 좀 상당히 내부에는 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대대적 리모델링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지금 돼 있나요? 네, 그 그때 예산 심의 때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명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44페이지 자활기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자활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조성액이 23억 원이고 올해 지출액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지출이 좀 부진한 이유는 왜 그렇게 돼요? 자활기금은 이분들이 이제 이 돈을 빌려다가 자활을 할 수 있도는데 돈을 이제 이 자활기금을 빌려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겪게 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이제 또 그런 그 탈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은 또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도 그냥 많이는 빌려주고 싶은데 또 이 사람도 안 갚은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아닌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그냥 막 빌려주다가 이 사람이 체납되고 그래버리면 또 서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네, 양면성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기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도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지금 아까 우리가 이것은 개인한테도 주지만 또 우리 자활 그 단체한테도 줘요. 올해는 베이커리 사업장이라고 빵한 1억 정도 그 빌려주려고 합니다. 아 그쪽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쪽도 사용합니다. 자활 사업장에서 뭐 하는 사업 신규 사업을 때 제가 그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네. 아까 발굴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예산 1천만 원은 불용액하고 네. 반납액하고 네. 그 작품은 물론 복지 수요에 따라서 네. 달라져요 인원이. 네. 네. 그지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돼서 불용되고 반납되는 것은 네.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네, 잘 분석을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 이렇게 보면 네. 혹시 우리 과장님 그 사회보장급여법 우리 법이 있죠. 네. 그게 4년마다 그 수립을 하고 네.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네. 그 우리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올해 용역이었고요. 올해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꾸 4년간 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안에는 계획서 없이 그냥 했어요? 아니요. 4년마다 계속 네. 이렇게 4년 주기로 약간 짜자고 이렇게 저 4년 전에 계획을 지금 반영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그 계획을 짜고 또 장기 계획을 4년마다 계속 짜고 있습니다. 이게 4년 계획. 4년마다 짜면 매년 계획을 이렇게 발표할 때 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예. 그 보고했습니까? 아직 계획이 아직 설립이 안 돼갖고 아직 사회보호정책 법 시행령이 언제 시행이 됐나? 아니 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4년마다 매년 하는 거 4년마다 하니까 올해 계획은 의회에다 보고할 겁니다. 다 계획. 아니,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 얘기야. 아 매년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지켜서 왜 그러냐면 이제 복지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 복지라 해가지고 시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좀 정밀하게 네. 예산도 세우고 해서 우리 예산이 좀 알차게 써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장 단체의 전체적인 지원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좀 우리가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하려면 네. 좀 정확해야 되겠다 계획서가.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네. 보고를 하겠지만 네. 잘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라는 게 네. 해도 끝이 없는 또 그런 하나의 그런 부서인데 네. 여러 가지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네. 행감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정관, 네. 그다음에 일반 현황,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20년, 21년 수입 지출 결산서. 네, 그렇게 해서 총 그 4가지의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페이지를 보시면 그 진안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사업단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와 22조로 국민기초시행규칙 27조에서 30조에 근거해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지정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설립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무조건 이렇게 그 자활센터의 개념이 한마디로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금전적인 복지를 추구했지만 지금 정신적인 복지입니다. 그럼 내가 센터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노동복지 실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그 돈만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그 국가에서 받는 돈보단 내가 어떤 그 자아실행에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그 약간의 그 금액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다고 하고 노동을 통한 복지 실행 그런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구차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그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노동을 통한 복지 실행. 네, 맞습니다.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좀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성취감을 네.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그 삶의 희망을 가지고 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그 자활센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활센터 설치 저번에 우리 그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신안군 자활 기금 설치 운영 조례 그겁니다. 기금하고 그 자활센터 전반적인 그 총괄적인 그것은 이제 그 상위 보건복지부 그 규정에 따르고 세부 사항은 우리 이제 기금만 하고 나머지는 그 국가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 돈이 국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군은 실은 그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네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네,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활센터 예산은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우리 군비의 비율이 혹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자활센터 운영은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70, 군비 30, 이제 사례관리사는 도비 30, 군비 30, 군비 70. 자활센터 직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도비 30, 군비 70. 뭐 문화발표 및 아울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군비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쭉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비가 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운영비는 이제 거의 국비입니다. 네. 70%입니다. 그렇죠. 운영비가 70%의 국비로 네, 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 자활센터 운영 예산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자활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62페이지 한번 참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3,308만 9천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 센터 운영비로 3억 1,467만 8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밑에 사례관리사도 2,970만 9천 원, 네. 예산서에는 2,926만 3천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출된 행감 자료하고 그 예산서하고 좀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어보니까요. 이제 예산 설정의 결산서하고 당초 예산 세울 때하고 이제 이렇게 반납하고 이제 결산 직지 그런 쪽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결산 그 지표마다 결산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아까 그 동창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존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형평성 있게 부족한 기는 더 주고 남은 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처음에는 초발적으로 하다가 그 시군에 맞게 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보존회사가 좀 정리하고 내려옵니다. 보존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 직원 특별 수당에 그 지금 1,296만 원 중에서 네. 7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네요. 네네. 네. 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실적 그런 쪽으로 갖고 직업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이 좀 그리 갖고 실적에 따라서 특별수당 조달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네. 그 자활센터 직원 특별 수당도 네. 실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가 70%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아까 운영비에 다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운영비는 국비하고 군비고 특별수당은 다 도에서 목이 좀 틀립니다.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같이 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비가 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국비를 확보할 때 이 예산까지 저희가 같이 해서 좀 확보를 국비는 딱 왜냐하면 국비에서 특별수당은 또 안 주니까요. 주면은 당연히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서를 한번 또 참고를 하면요. 네. 그 지난 지역자활센터 문화발표회 및 어울 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1,000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혹시 이 행사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19년도에 일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올해도 혹시나 했는데 올해 계획이 좀 예산 세웠는데 지금 계획은 좀 실행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사업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불용 처분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이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 낼게요. 그때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쪽에서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더 줄게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한 몇 월쯤에 이 행사를 진행을 하셨죠? 12월이요. 12월이요. 어떤 행사의 성격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화사업 참여자 했잖아요. 그 어울마당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화 발표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단에서는 뭐 그 작품 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전시. 같이 전시하면서 네. 실은 또 이렇게 그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큰 때도 어울마당 그런 서로. 네. 그 예산서를 또 보면요. 네. 그 푸드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4,200만 원 중에 도비가 150만 원이고요. 군비를 4,050만 원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뭐냐면요. 관내 저소득 가정 중 한 21명과 관내 기관, 지역아동센터 4개, 청소년 수련관 1개, 관내 경도당 등에서 밑반찬, 도시락 등을 주 2회, 개인 후원품 등을 주 4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밑반찬. 그러니까
푸드뱅크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푸드마켓도 같은 일화 마켓은 사업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제가 푸드마켓을 한번 질문을 드린 푸드뱅크의 부분이었고요. 푸드마켓이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마켓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록을 보면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라고 해서요. 푸드마켓 운영. 푸드마켓 운영은 그 진안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이제 그 기부금 식품 모집 및 배달 관리, 사후 관리, 이용자 불편 관리입니다. 이제 보통 사업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생활자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네, 4,200. 네, 푸드마켓 운영해서 그 가로 열고 군비 추가 3,960만 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요? 네, 그 도비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좀 좋다고 더 추가 요청해갖고 우리가 또 군비를 더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전체 군비가 지금 4,05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군비가 360만 원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었겠네요. 처음에. 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네. 담쟁이 베이커리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그 크로엔젤이 네. 12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매장이 어디에 오픈이 되는지 지금 좀 말씀 지금 부탁드립니다. 서울광구 거기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입니까? 제과 사업이나 제와 빵 만들고 프랜차이즈 빵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사업. 제과 음료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네.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3페이지 이어서 지역 자활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 사업은 시장 진입형의 4개소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의 5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각 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이고 또 각각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자원 사업은 일단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저희가 국도비로 이렇게 지급하고요. 그 이익금은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자원사업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알고 지금 사업단별로 시장 사업단은 먼저 크림세장 사업단은 11명이 다 참여하고요. 매출이 5,499만 원이고 손수매 사업단은 7명이 참여하고 3,100만 원 정도 되고 호분이 사업단은 4,200 다문화 사업단은 7명에 5,200 그다음 제 사회 서비스형은 초록 사업단에 1,800만 원 그린빌리지 사업단에 700 담쟁이 베이커리 사업단은 2,100만 원 민가공 사업단은 8명 참여해서 1,300만 원, 소그룹 사업단은 5명 참여해서 1,700만 원. 뭐 자료를 이따가 좀 다 설명하는 왜냐면 다 복사를 드리든 할게요. 있으니 자료.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의 정산은 100%를 봐서 중앙 자산 키움 펀드 정산해갖고 그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30% 적립하고요. 지역 사업, 자활 사업 지원비로 70% 씁니다. 이 돈은 거의 투명하게 지침이기 때문에. 네, 그럼 펀드 적립으로 30% 하고 나머지 이제 자활 기금으로 해서 70%. 네. 나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자활근로 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알죠. 네. 그럼 우리 분의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 그 일반 시장에서 구직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개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활 사업을 하고 나서 자활 사업은 조건부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25세. 이제 공단에서 이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할 때 이 사람은 자활사업을 해야 한다.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다. 그렇게 딱 정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활사업을 참여 안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떨어져요.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했으면 맞습니다. 전체적인 좀 비율 파악은 혹시 안 되시는지? 예. 보면 이제 자활사업 기업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장 개업하거나 수급자 탈피 그런 거예요. 거의 수급자 탈피 쪽도 아니고 자활사업 기업 창업을 한 겁니다. 구직에 성공한 사례 비율. 구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이 사람 잘하면은 수급자에서 이제 탈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피를 해서 실은 네. 자활의 목적이 이분들이 실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하나의 중간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기관인데 네. 그렇게 해서 실은 군의 이제 자활의 그 기관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네. 실은 이분들이 일반 구직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까지가 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궁금합니다. 개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사업단 네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입니다. 나눔푸드하고 나눔 재단복지센터, 우리 건축 인테리어하고 마이클리닝이 이제 청소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이 자료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실은 자활 기금이라는 게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네.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활 사업에 성공을 하면 네.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국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진안군에도 자활 사업에 성공해서 탈수급률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미비해 갖고요, 그 자료. 왜냐면 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활 기관에 저희가 실은 또 군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네. 또 특히나 자활이라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네. 이들이 스스로 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나의 중간 단계의 역할에서 저희 군에서도 같이 이 네. 기능의 역할에 충실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물론 양면성은 갖고 있지만 본 취지에 맞는 목적에 따라 네. 아직도 탈수급률에 대해 파악조차 안 됐다는 거는 실은 좀 우리 군에서 복지 부분에 조금의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자활센터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군에서 매년 자활 담당 공직자가 사업에 대해서 그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년 네, 상하반기 2번입니다. 상하반기 2번에 한해서요. 아까 말씀한 대로요. 그 10월 26일 날 14시에 그 자담회 있어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다 듣고 다 청취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담회랑 팀별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업별로 팀장을 다 정했구만요.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자담회를 했습니다. 점검하면서 자료를. 그러면 상하반기 해서 총 2회를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 항목에 맞는 기준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침인대로 네, 다 지침에. 모든 게 다 지침대로. 네. 그러면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안군 지역자활센터 정관하고요. 21년도, 2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년과 21년 사업실정 및 결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군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20년과 21년 사업실정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자월근로 사업과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그 근로 빈곤층 일자리 사업과 좀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자활급여는 사회보장 제도 일환으로 생계 보수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활3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자활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자활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해당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실은 본 의원도 이 복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활센터도 이번에 좀 그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자활센터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네. 표준화된 그 자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요. 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위탁도 우리 자치단체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가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를 딱 지정해서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를 딱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위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군의보의 좀 현실성이나 그리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는다는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 3으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한 2,82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일자리 참여는 약 한 79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채용 시에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그 고용장려금은 별도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노동부하고는 전혀 복지사이기 때문에 노동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 그것은 장애인이었고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할 때 노동부는 비장애인 뭐냐면 일반인한테 해당되고 우리 장애인은 별도 노동부하고 절대로 이렇게 뭐 최저임금 그런 거 상관없이 복지법에 따라서 적용받습니다.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하고는 그러니까 장애인을 채용할 때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는 것도 그것은 이제 일반 회사하고요. 우리는 복지사하고 약간 별개입니다. 그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도 고용장려금을 별도로 받지 거기서 이제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을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게 아까 그 돈은 별도 우리 사회복지법에서 복지에서 예산이 네, 지원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용장려금이요. 우리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그 장려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실은 맞춤형 복지로 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해서 네. 거기에 보건복지가 네. 함께 선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네. 그 일부 면단위는 네. 오히려 그 복지 담당팀이 축소가 되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도 그 전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복지라는 것은 해도 끝이 네, 없는 사업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좀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게 자원봉사 센터란 말이죠. 네. 자꾸 이게 세월이 갈수록 네. 이 자원봉사 센터의 명분에 맞지 않게 홍보성 행사 그런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걸 느끼시나요? 과장님 인정하시냐고요? 제 저는 느낌으로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홍보용 행사보다는 네. 정말 자원봉사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도록 네. 봉사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하나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이 뭐 행정에서나 어디에서 국가에서나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홍보용 행사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니까 업무를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네. 그거 보면 지금 거의 4억 6,558만 2천 원 이제 예산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87%가 군비예요. 네. 예? 90% 가까워. 그래서 국비하고 토비는 얼마 되지 않고 국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지난해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달달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디 가서 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삶에 보탬되도록 노력하면 그걸 권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탈락시켜버려요.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속된 말로 한다면 이게 완전히 뭐랄까 뭐해야 돼요. 정말 이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네. 저희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군정을 보살피는 모든 부서가 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이 두 부서가 가장 우리 국민의 국민을 보살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에게 어떤 소명과 헌신 봉사가 요구되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더 그걸 요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